그 남자 바지 아래로 뭔가 솟아올랐습니다. 원룸 보여주다가 좁은 현관에서 부딪혔거든요.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그가 제 허리를 잡아서 끌어당겼어요. 그 바람에 두 사람 몸이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그때 느껴졌어요. 단단하게 서 있는 게 57세 부동산 중개사인 제 앞에서요. 그것도 오늘 처음 만난 54세 세입자가. 죄송합니다. 그가 황급히 몸을 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연하게 대답했는데 속으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2년 만이었거든요. 남자의 그런 반응을 느껴본 게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말라버린 줄 알았어요.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자꾸 낮에 느꼈던 그 단단함이 떠올랐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부끄러워했습니다. 57세가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를 욕했는데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계약하려고요. 그 원룸으로요.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 남자 전처가 제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들러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사이. 그 여자가 바로 전날 제 앞에 앉아서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전 남편이 이 동네로 이사 온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은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57세입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순인의 부동산이라고 간판도 허름하고 가게도 10평 남짓한 작은 곳이죠. 직원 없이 혼자 하는 가게라 크게 벌진 못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잘 번 거고 100만 원도 못 버는 달이 수두룩해요. 어떤 달은 월세 내기도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1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그것도 제 친구랑요. 대학 동창이었던 여자, 결혼식 때 축가까지 불러줬던 그년이랑 남편이 3년을 만났더라고요.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왔는데 날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었죠. 전화해보니까 퇴근한 지 3시간이 넘었다더라고요. 이혼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빚이 있다며 거짓말했고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결국 받아낸 건 이 허름한 부동산 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20년 결혼 생활의 결말치고는 너무 허무했어요. 그 후로 12년 연애는커녕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거든요. 남자란 존재 자체가 싫었습니다. 가게에 남자 손님이 오면 사무적으로만 대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계약 끝나면 바로 보냈죠. 웃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11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은 좀 수척해 보였는데 눈매가 선했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월세 원룸 보러 왔는데요. 보증금이랑 월세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 정도요. 가격대가 낮았어요. 이 동네 원룸은 보통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은 해야 하거든요. 사정이 있구나 직감했습니다. 이 일 오래 하다 보면 손님 상황이 대충 읽혀요. 급하게 방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연이 있죠. 마침 하나 있긴 한데 좀 좁아요. 괜찮으시면 보여드릴게요.
가게에서 5분 거리 빌라였어요. 3층 원룸 7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공간이 정말 좁았어요. 두 사람이 서면 어깨가 닿을 정도였죠. 화장실이랑 부엌이 붙어 있고 방은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차는 크기였습니다. 제가 먼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문턱에 발이 걸려서 제가 뒤로 휘청했어요. 넘어질 뻔했는데 남자가 재빨리 제 허리를 잡아서 끌어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제 등이 남자 가슴에 완전히 밀착됐어요.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아랫도리가 단단하게 솟아 있었어요. 제 엉덩이에 그게 닿았습니다. 바지 천을 통해서도 그 형태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황급히 몸을 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넘어질 뻔한 거 잡아주신 건데 뭐려. 태연하게 대답했는데 속으론 난리가 났습니다. 12년 만이었거든요. 남자의 그런 반응을 느껴본 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방만 휙휙 둘러보고는 빨리 나가자는 눈치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가게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최진호, 나이는 54세.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내일이요. 급하시네요. 라는 말이 목까지 나왔다가 삼켰습니다. 사연이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계약이 끝나고 남자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꾸 아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았을 때 등 뒤로 느껴졌던 그 단단함. 12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뭔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워하던 표정, 떨리던 목소리.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단골 손님 미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사이였어요. 50대 초반의 이혼녀인데 전 남편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었죠.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남자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갈았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오늘 기분 더럽게 나빠서요. 제가 커피를 타는 동안 미경 씨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전 남편 있잖아요. 그 인간이 이 동네로 이사 온대요. 하필이면 왜 여기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최진호라고 혹시 아세요? 어제 이 근처에서 원룸 계약했다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제 허리를 잡았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여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최진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제 계약서에 적혀 있던 그 이름. 제 허리를 잡았던 그 남자.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아서 전 남편 욕을 하고 있는 미경 씨의 전 남편. 전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경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커피가 좀 뜨거웠나 봐요. 얼버무렸지만 속으론 식은땀이 났어요. 어제 그 남자와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좁은 원룸에서 부딪혔을 때 등 뒤로 느껴졌던 그것.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설치면서 자꾸 떠올렸던 그 감각. 이 여자 전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 인간이 왜 하필 이 동네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미경 씨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더니 이제 이런 데서 살게 생겼나 봐요. 쯧쯧. 빚더미라는 말에 어제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죠. 보증금 500에 월세 40짜리 좁은 원룸을 찾던 모습도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인테리어 회사 했어요. 한창 때는 직원이 20명도 넘었거든요. 저도 그때 만나서 결혼했죠. 미경 씨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일감이 뚝 끊겼대요. 버티다 결국 부도 났고요. 그때부터 술만 마시더니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네. 빚쟁이들 피해 다니면서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2년 전에 갈라섰어요.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까지 욕을 퍼붓던 것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좋았거든요. 성실하고 자상했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기념일마다 꽃 사다 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괜히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사장님은 그 인간 조심하세요. 혹시 원룸 보러 오면 계약하지 마세요. 월세 밀릴 것 뻔해요. 네, 알겠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어제 계약했다는 말은 차마 못했어요. 미경 씨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했어요. 어제 느꼈던 설렘 같은 감정이 죄책감으로 바뀌었거든요. 단골 손님 전 남편이었다니. 그것도 2년 전에 이혼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남자랑 마주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미경 씨한테는 뭐라고 해야 하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최진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미경 씨한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빚더미, 사업부도, 술. 그 단어들이 눈앞의 남자와 겹쳐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는 잘하셨어요? 네, 짐이 별로 없어서요. 금방 끝났습니다. 남자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이거 어제 감사해서요. 별거 아닌데 받아주세요. 열어보니 커피 선물 세트였습니다. 10,000원짜리 저렴한 거였어요. 하지만 무직인 사람이 이런 걸 사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거 안 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실례를 많이 했잖아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얼굴이 다시 붉어지더라고요. 그건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죄송해서요. 앞으로 폐 안 끼칠게요. 남자가 돌아서려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마침 점심 먹고 졸렸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타면서 남자를 슬쩍 봤어요. 수척한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어딘가 단정해 보였습니다. 옷도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요. 여기 오래 사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일자리는 구하고 계세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4세 무직 남자를 어디서 써주겠어요. 인력사무소 일이라도 해야죠.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어요.
체념한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뻔한 위로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가 먼저 눈을 피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저도 황급히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순이. 이 남자는 단골 손님 전 남편이야. 거기다 빚더미에 앉은 무직 남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머리로는 알았는데 심장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경 씨였어요. 가게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설마 봤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경 씨가 길 건너편에서 가게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1초, 2초. 미경 씨가 고개를 돌리더니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봤을까? 최진호 씨가 가게에서 나가는 걸 봤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 마시는 것까지 봤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커피잔을 치우며 정신없는 척했어요. 그날 저녁 미경 씨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낮에 가게 앞 지나갔는데 손님 있으시길래 그냥 갔어요. 바쁘셨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님이라고 했으니 최진호 씨인 줄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떠보는 걸까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 네. 그냥 지나가던 손님이었어요. 다음에 오세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최진호 씨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것도 숨기고, 제가 계약해 준 것도 숨기고, 오늘 커피 마신 것도 숨기고,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진호 씨는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고, 가게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어제 일이 부끄러웠나 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창밖을 보게 됐어요. 오늘은 안 지나가나, 무슨 일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57세 이혼녀가 뭐 하는 짓인지 스스로도 한심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미경 씨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굳어 있었어요.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알아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타서 건네는데 미경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장님,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제 전남편요. 최진호. 여기서 원룸 계약했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저도 몰랐어요. 계약할 때는 미경 씨 전남편인 줄 몰랐거든요. 그건 알아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와서 전남편 얘기했잖아요. 그때 말할 수 있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 말이 맞았거든요. 죄송해요. 말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이요? 미경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그날 낮에 가게에서 둘이 커피 마신 건요? 그것도 타이밍 놓친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봤던 거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건 그냥 인사차 들른 거였어요.
커피 선물 가져왔길래 한 잔 대접한 거고요. 한 잔 대접이요? 사장님이요? 미경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2년 동안 남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던 사장님이 제 전 남편한테 커피를 대접했다고요? 그것도 처음 본 사람한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미경 씨 말이 전부 맞았거든요. 저도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해예요, 미경 씨.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미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저 그 인간이랑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솔직히 미련 같은 거 없어요.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분이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단골로 다니던 부동산 사장님이 제 전 남편이랑 뭔가 있는 것 같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없게 해주세요. 미경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3개 닫혔어요. 혼자 남은 가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경 씨 말이 맴돌았습니다. 앞으로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야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단골 손님 전 남편이랑 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였어요. 가로등 아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잠깐 시간 되세요?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처가 오늘 제 방에 찾아왔어요. 사장님 얘기하더라고요. 전처가 사장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진호 씨의 말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접근하지 말라고요. 사장님한테. 미경 씨가 직접 찾아갔던 거였어요. 저한테만 경고한 게 아니라 전 남편한테도 간 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잠깐 걸으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망설여졌습니다. 미경 씨 말이 떠올랐거든요. 앞으로도 없게 해주세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뭔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두 사람은 가게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1월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비추는 한적한 길이었습니다. 전처가 뭐라고 하던가요? 사장님한테 빠지지 말라고요. 다 안다고. 알면서 왜 그러냐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안다는 건지. 저랑 최 선생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신 게 다인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전처가 안 믿더라고요. 최진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처가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리고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2년 동안 지옥이었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후회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전처가 드디어 해방됐는데 제가 똑같은 동네로 왔잖아요. 그것도 전처 단골 부동산에서 계약해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제야 미경 씨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힘들게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는데 전 남편이 코앞으로 이사 온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 단골 가게를 통해서.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이 동네로 와서 피해 끼치네요. 아니에요. 최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공원 벤치 앞에서 멈췄어요. 사장님, 저 다른 데로 이사 갈까요? 최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전처 때문에 사장님이 곤란해지시면 안 되니까요. 다른 동네 알아볼게요.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보증금도 냈는데 어떻게 또 이사해요? 돈은 괜찮아요. 사장님이 편하신 게 더 중요하니까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미경 씨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괜찮아질지 안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 남자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처음 봤어요. 수척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사장님은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힘들어 보여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왜인지 이 남자가 신경 쓰였거든요. 계약하던 날부터 계속.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신경 쓰여요. 계약하던 날부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원룸에서 부딪혔을 때 사장님 허리를 잡았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자꾸 생각나고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전처 단골 가게 사장님인데. 근데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뜨거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최 선생님, 죄송해요. 부담 드리려고 한 말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폐 안 끼칠게요. 돌아서려는 남자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제가요. 제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저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최 선생님 신경 쓰여요. 그날부터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였어요. 미경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눈앞에서 번쩍였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진을 찍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을요. 미경 씨, 소리쳤지만 미경 씨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미경 씨. 따라가려는데 최진호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사장님, 그냥 두세요. 뭐라고요? 사진 찍었잖아요. 저거 어디다 올리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등포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리기라도 하면 끝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 한 번 나면 장사 못해요. 쫓아가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최진호 씨 말이 맞았습니다. 미경 씨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쫓아가서 뭐라고 한다고 사진을 지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사장님한테 괜히 말 걸어서. 최진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손잡은 거잖아요. 제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손 한 번 잡은 건데. 근데 사진으로 찍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보는 사람 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미경 씨가 어디에 올릴까 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제 가게 이름을 쳐봤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였어요. 네, 여보세요. 사장님, 어제 제가 사진 찍는 거 봤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경 씨, 그거 오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잡고 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요, 사장님. 제 전 남편 좋아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거 맞았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제 손 잡았을 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남자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거짓말하지 마요. 다 티나요. 미경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이 12년 동안 남자한테 눈길도 안 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전 남편한테는 달라요. 커피도 대접하고 밤에 만나서 손도 잡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진 저 아직 안 올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이요? 네. 아직은요. 아직이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언제든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 전 남편이랑 끊어요.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마요. 말도 걸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여기서 내쫓아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만들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보증금도 냈는데 어떻게. 그럼 사진 올릴게요.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영등포 부동산 카페에 올리면 사장님 장사 못하죠? 거기다 동네 맘카페에도 올릴 거예요. 세입자 전처 있는 집에서 부동산 사장이 바람났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끝이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 나면 아무도 안 와요. 생각해봐요, 사장님. 12년 동안 혼자 힘들게 키운 가게잖아요. 그거 날리고 싶어요? 겨우 만난 남자 때문에. 미경 씨 말이 맞았습니다. 12년이었어요. 남편한테 받아낸 거라곤 이 허름한 가게 하나뿐이었는데 그걸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그 안에 결정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진호 씨를 포기해야 하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라는 말이 웃겼어요. 손 한 번 잡은 게 다인데. 근데 그 손의 온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감촉이요. 5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12년 동안 완전히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포기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혼자 가게 지키면서 아무 감정 없이 하루하루 버티는 삶으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호 씨였어요. 사장님, 전처한테 전화 왔죠? 최진호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전처한테 저도 전화 받았어요. 아까요. 역시 미경 씨였습니다. 저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장님한테서 떨어지래요. 안 그러면 사진 퍼뜨린다고.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한테 똑같이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나가래요. 일주일 안에. 최진호 씨가 한숨을 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나갈게요. 네. 이 동네에서요. 전처 말대로 할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해요? 사장님 가게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12년 키운 가게 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피해보는 게 싫다는 거였습니다. 최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미경 씨가 너무한 거지. 그래도요. 제가 원인을 제공한 거니까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후회해요. 어젯밤에 사장님한테 고백한 거요. 그냥 혼자 마음에 담아뒀어야 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남자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후회하지 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안 후회해요. 어제 손 잡은 거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12년 동안 아무 감정 없이 살았어요. 남자가 뭐든 관심 없었고요. 근데 최 선생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심장이 뛰더라고요. 얼굴이 뜨거워지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7세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요. 그래서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제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게 날리면 저 진짜 끝이에요. 이혼할 때 받은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여기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감정이랑 상관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57세 이혼녀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간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은 여기 계세요. 가게 지키시고요. 저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어요. 우리라니. 아직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데. 저도 궁금해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전처가 저러는데 어떡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사진 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전처도 언젠간 있겠죠. 그때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희망이라기보다는 위로에 가까웠어요. 서로를 위한 거짓말 같은 거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기다릴게요.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처럼 따뜻했어요. 사장님이 기다려주신다면 저도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언제 나가실 거예요? 이번 주 안에요. 전처가 일주일 줬으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닷새였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몰라요. 일단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죠. 고시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7평짜리 원룸도 좁다고 생각했는데 고시원은 그보다 더 작잖아요. 돈은 있어요?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건 사장님 수수료잖아요. 받으세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번 돈으로 알아서 할게요. 남자가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만약에요. 만약 전처가 없었으면 사장님 저랑 사귀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답해야 했어요. 솔직하게.
네. 한 글자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였을 거예요. 아니, 사귀고 싶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 말이면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 씨가 다시 가게로 찾아온 거였어요. 근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풀이 죽어 보였어요. 어딘가 당황한 것 같기도 했고요. 사장님, 시간 되세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며칠 전 전화할 때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네, 앉으세요. 경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협박을 하려는 건지 몰랐거든요. 커피를 타면서 미경 씨를 슬쩍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 남편이요. 최진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병원에 실려갔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대요. 과로래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다나 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진호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니. 며칠 전까지 멀쩡했는데.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영등포성 모병원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 했어요. 지금 당장. 사장님, 잠깐만요. 미경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 급해요. 잠깐이면 돼요. 제발요. 미경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빨리 말해요. 다시 앉았습니다. 미경 씨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사장님, 저 반성했어요. 예상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아직 비상 연락처로 등록돼 있었나 봐요. 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했어요. 이혼한 사람인데 내가 왜 가냐고. 근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네, 갔어요. 미경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혼자 좁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면회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완전히 혼자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진호 씨가 그렇게 외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상태가 어떠냐고. 근데 영양실조에 과로래요. 며칠째 컵라면만 먹으면서 하루 14시간씩 일했대요. 왜 그렇게까지? 돈 때문이래요. 이사 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 저 때문이에요. 미경 씨 협박 때문에 이 동네에서 나가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미경 씨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협박해서 이사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리한 거예요. 돈 벌려고. 미경 씨 잘못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저 사람 얼굴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업 망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더 잡아줬어야 했는데 저도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혼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미경 씨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그날 찍은 사진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두운 공원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랑 최진호 씨요. 지울게요. 미경 씨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사 안 가도 돼요. 그 사람한테도 말할게요. 정말요? 네. 진짜로요. 미경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좋아하시는 거 맞죠? 대답을 망설였어요. 근데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그럼 잘해주세요. 저는 못했으니까요. 미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아마 오늘 퇴원할 거예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미경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 가야 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영등포 성모병원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분 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진호 환자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 선생님.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대답 대신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예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진호 씨의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우는 걸 지켜봤어요. 수액 맞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어요? 밥도 안 먹고. 이사 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 어떡해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빨리 떠나야 전처도 진정할 것 같아서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 저만 걱정했던 거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사 안 가도 돼요. 네. 미경 씨가 왔었어요. 아까 가게로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지웠대요. 그리고 이사 안 가도 된대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남자가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54세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왜 울어요? 저도 울었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사장님 가게 날릴까봐 무서웠어요. 저 때문에.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12년 동안 혼자 힘들게 키운 가게잖아요. 그거 날리면 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바보였습니다.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남 걱정만 하는. 근데 그게 또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라서 마음이 간 거였습니다. 이제 걱정 마요. 다 끝났으니까.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밥 굶지 마요. 아프면 저한테 말하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알겠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수액 다 맞으면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큰 병은 아니었거든요. 저녁 때 퇴원 수속을 했습니다. 남자를 부축해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11월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방금 쓰러졌던 사람이 남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어떻게 되긴요? 만나는 거죠. 진짜요? 네. 진짜요. 남자가 멈춰 섰어요. 저를 돌아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환하고 밝은 웃음. 수척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뭐가요? 저 안 버리고 이렇게 와줘서요. 병원까지. 당연한 건데 뭐려.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깍지를 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네.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알아가면서요. 57세랑 54세가 뭘 급하게 해요. 웃음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나이에 뭘 급하게 해요.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손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가게 앞 화분에 꽃이 피었어요. 최진호 씨가 심어준 거였습니다. 최진호 씨는 이제 인력사무소 일을 그만뒀어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예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녁마다 가게로 와서 저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별거 아닌 반찬이었는데 남자는 매번 맛있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와도 화해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서 커피 마시고 가요. 전처와 현 여친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웃기긴 했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최진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반지였습니다. 비싼 건 못 사줘서 미안해요. 나중에 돈 벌면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야. 이게 어딜 봐서 안 좋아요. 남자가 반지를 꺼내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사장님, 아니 순희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랑 같이 살아요. 평생. 대답 대신 남자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57세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거더라고요.